안녕하세요. 전국시대의 김효수입니다. 자신이 원하던 목표를 달성했을 때 여행이나 휴가를 선물하는 식으로 스스로에게 크고 작은 보상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하버드대 심리학과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자기 격리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잠재력을 80%까지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문제를 하나씩 해결할 때마다 자신에게 보상하기, 나를 발전시키는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다양한 세상 이야기, 전국시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여기 무엇보다 식물과의 교감을 중시하는 귀농 5년차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우리 농촌의 발전 가능성을 청정 온실 체험장에서 찾고 있는데요. 숲 알림이 겸 바라기인 그녀의 일상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숲은 사람에게 삶이 되고 시가 됩니다. 하문미 씨에게 숲은 친구이자 스승인데요. 하루하루 자연에게 배워가는 그녀의 하루를 전북에 살다에서 만나봅니다. 산, 들, 바다가 어우러진 전북 부안. 오늘의 주인공 은미 씨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렇게 수선화 꽃망울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일주일 뒤면 이제 꽃이 활짝 필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숲과 나무를 사랑하는 귀농 5년차 하문미입니다. 결혼 후 남편의 고향인 부안으로 오게 된 은미 씨. 꽃과 나무가 좋아서 찾아온 이곳에서 어느덧 내 식구가 됐습니다. 부안에 오면은 꼭 이렇게 산도 있고 들도 있고 바다도 있고 이런 경관들이 정말 아름답고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숲과 나무를 같이 어우르면서 같이 살 수 있는 곳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농촌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농촌의 자원과 게임을 결합해 자연을 알려줄 뿐 아니라 미세먼지가 없는 청정 온실 체험장까지 만들게 된 거죠. 식물을 활용한 체험이라든지 심리 상담이라든지 다양한 관광 산업까지 이런 것들과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ICT라든지 사물 인터넷과 접목됐을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미세먼지 저감 식물에 대한 체험을 진행하는데요. 자, 출발하세요.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출발해주세요. 미세먼지로 밖에서 뛰놀기 어려운 아이들은 이곳에서 다양한 미션 게임을 통해 식물을 배워갑니다. 단순하게 주입식으로 교육을 시키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조금 지루하고 딱딱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으로 이렇게 잠깐 배웠던 것들을 문제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학습하고 자기주도형으로 학습하고 또 팀원들과 같이 협동하면서 좀 재미있게 식물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런 미션 게임을 만들게 되었어요. 일상생활에서 아이들과 식물 사이의 교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 은미 씨. 그런 그녀의 고민은 반려식물 만들기 체험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식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렇게 게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고, 직접 여기 현장에 나와서 몸으로 직접 체험하니까 생동감 있는 환경 수업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매우 좋았습니다. 맨날 스마트폰 했는데 휴대폰으로 식물 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재밌었어요. 식물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감으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눈으로 보고 향도 맡고 그다음 촉감으로도 느끼고 오감과 이런 식물의 교육적인 가치 이런 것들과 연계되면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좋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통찰력을 주는 것들이 자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숲이 사람에게 주는 이로움과 삶의 깨달음을 얻게 된 그녀는 숲을 알리는 일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데요. 산림치유 프로그램 기획하는 게 있어서 지금 회의하러 가고 있어요.
청소년들한테 숲의 이로움을 통해서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킨다는 게 이번 산림치유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면 좋을지 그거를 회의하러 가고 있어요. 삼 년 전 시작한 숲 체험 교육. 아이들이 숲을 통해 자연을 배우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일인데요. 이렇게 은미 씨는 오늘도 숲을 알리는 일에 앞장섭니다. 제가 뵀던 함 대표님은 그렇게 자연을 좀 이해를 하고 숲과 사람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것들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우리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믿고 맡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체험장이 아닌 문학관을 찾은 은미 씨. 여긴 또 무슨 일로 온 거죠? 오늘은 저 무덤같이 살 날을. 둘째 아이 태교할 때 이제 신앙송이라는 거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자연을 이렇게 아름다운 그 언어로 표현하고, 근데 그걸 신앙송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자연의 그림이 막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매력 있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 대표님한테 가가지고 배워보고 싶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신앙송 연구반. 그녀는 자연을 사랑하며 자연을 노래하는 시 또한 사랑하게 됐습니다. 씨앗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대와 나는 우리는 신앙송 대회도 나가고 거기서 상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꽃 하나, 뭐 나무 하나, 그다음에 자연의 그런 이치 같은 거를 이제 표현을 한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참 또 저와도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늦은 밤, 은미 씨도 가족들도 숲으로 돌아왔습니다. 숲은 그녀와 가족들에게 치유와 기쁨을 줬는데요. 3대가 함께 꾸미는 실내 정원. 조경 전문가인 은미 씨 시아버지의 진두 지휘 아래 이루어집니다. 저희 시부모님하고 저희 남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원래 조경업을 계속 해오셨고 조경 전문가시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같이 매일 밤 이 정원을 꾸미기 위해서 이런 것들 아버님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작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충분하고 오케이 이거야말로. 그래서 기쁜 일도 힘든 일도 함께 나누며 삶이라는 멋진 작품을 써나가는 은미 씨 가족. 그녀의 하루도 소중한 가족과 함께 뿌리 내리며 마무리합니다. 며느리하고 저하고 궁합이 딱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을 하면은 앞서가는 그런 며느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어려운 때에 우리 집에 와가지고 너무 그냥 잘 집안도 일으키고 분위기 살려주고. 2달 전 화재로 은미 씨 시부모님은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가족들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저희가 막혀있던 이런 가족과의 관계, 이런 언어적인 부분들을 풀어주다 보니까 제가 부족한 면을 이렇게 풀어주면서 가족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숲을 알릴 수 있어 행복한 은미 씨. 그녀가 이곳에 초대하고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아오너라. 이런 공간이 우리도 희망을 가지고 만들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도 혹시라도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든지 정말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도 이런 식물하고 같이 뭔가를 활동하는 것들을 통해서 치유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합심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정말 나무처럼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그렇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이렇게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풀어가지 못할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식물이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도 수선화 꽃이 또 피네. 그럼 나한테도 추운 겨울이 있었지만 나도 꽃을 한번 피워봐야겠다. 이런 것들이 식물이 가진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스마트 안내판과 스마트 거리형 미션 게임을 개발한 주인공은 지역의 변화를 이끄는 농촌 지역 혁신가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청소년들이 농촌에 좀 더 쉽게 접근하도록 유도해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싶다는 그 꿈이 꼭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호는 벚꽃 명소로도 유명한데요. 자연 생태관을 시작으로 대청호 산책로 탐방을 즐긴 후에 민물 새우탕을 맛보는 코스로 올봄의 낭만을 만끽해 보시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좋아요. 병풍처럼 둘러싼 산을 바라보고 있는 드넓은 호수. 바로 대전시 동구에 자리한 대청호입니다. 청정 자연 속에 자리한 대청호 주변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처이기도 한데요. 대전 충청권 지역민들의 식수원답게 맑은 물이 흐르는 대청호의 모습은 바라볼수록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호수가요,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큰 호수라고 하는데요. 이 물 색깔을 보고 있으니까 기분까지 상쾌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대청호에 먹거리, 볼거리도 많다고 하는데요. 궁금하시죠? 그러면 날 따라와요. 도심과 가까워서 더욱 반가운 대청호의 명소.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바로 대청호의 생태 환경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오, 새가 있어. 오, 여기 꽁 같은 친구도 있고. 안녕. 신기하다. 다양한 조리들이 많죠. 네. 아니 제가 이렇게 바람 따라 물 따라 이렇게 들어오다가 웬 새소리가 들리길래 왔더니 여기 동물 친구들이 있네요. 대청호 자연생태관은 이게 앞들에 작은 동물원이 있고요. 그리고 버섯 관찰이나 감자 캐기 체험 등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봄에도 아름답지만 가을 또한 이렇게 국화도 전시도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설립된 대청호 자연생태관. 대청호 주변에서 살아가는 동물과 식물, 광물 등 다양한 전시물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대청호에서 살고 있는 작고 귀여운 물고기가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우리 대청호 1급수에서 사는 물고기는 어떤 종류들이 있어요? 1급수에 사는 대표적인 물고기는 아시다시피 쉬리나 갈견이, 피라미 이런 좀 많이들 아시는 물고기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대청호가 정말 그 깨끗하고 맑긴 한가 봐요. 예, 대청호가 1급수라서 물도 맑고 민물새우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아니 듣다 보니까 대청호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보고 알고 싶어졌어요. 봄, 가을이 유명한데 봄에 예쁘거든요. 다양한 산책로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세요. 이야, 산책로도 있어요? 예. 너무 아름답겠는데요? 대청호반은 대전시 동구의 8경 중 제2경으로 꼽힐 정도로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데요. 대청호 둘레를 따라 길게 이어지는 산책로는 특히 봄에 대청호를 찾은 분들이라면 꼭 가봐야 할 명소로 꼽힙니다. 나무 데크가 이어지는 산책로 참 운치 있죠? 보시다시피 굉장히 편하게 걸을 수 있는 데크길입니다. 이곳은 언제든지 누구나 사계절 오셔가지고요, 편안하게 걸으시고 마음의 힐링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데크길입니다. 주변 경치도 볼 수 있어서 너무 걷기 좋은 길 같아요. 네, 이렇게 보시다시피 너무나 좋습니다. 대전 충남 지역에 등록된 걷기 여행길 중에서도 유난히 많은 방문객들이 찾았다는 대청호 500리길. 그중에서도 이곳은 제4구간인 호반 낭만길인데요. 작은 만을 따라 되돌아나가면서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이 길은 낭만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아 보입니다. 이 고요하게 흐르는 호수를 보고 있자니요, 한 폭의 그런 그림 같기도 하고 굉장히 멋진 모습에 지금 할 말을 잃었어요, 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아름다운 곳인데요. 그래서 2005년도에 슬픈 연가라는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하고요. 그 외에 다양한 영화들을 촬영해서 사람들이 그 영화 촬영 명소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회사 일적으로 말고도 굉장히 와서 힐링을 얻고 가는데요. 최근 여행 트렌드가 미식 여행이거든요. 근데 이 대청호 인근에서 나는 민물새우라든지 물고기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음식들이 있어요. 그런 맛있는 먹거리가 있다면 빨리 가봐야죠. 예, 시식 한번 해보시죠. 좋아요. 대청호 주변에 자리한 한 식당. 이곳에선 청정 대청호에서 갓 잡은 민물새우로 만든 별미가 유명하다는데요. 싱싱하고 탱글탱글한 민물새우를 듬뿍 넣고 끓이는 요리의 정체는 바로 민물새우탕. 별다른 재료 없이 민물새우와 채소만 넣어 끓여낸 국물 맛이 와. 일품이라고 합니다. 민물새우탕이죠? 예. 국물 색깔 정말 맛있겠다. 보글보글 끓는 빨간 국물에 군침이 도는데요. 자, 대청호의 별미라는 이 민물새우탕. 지금 보기만 해도 얼큰한 그 빨간 국물이 바글바글하게 끓고 있거든요. 과연 국물 맛이 어떤 맛일지 빨리 먹어볼게요. 이야, 아니 새우가 이렇게 한가득 들어있어요. 말 그대로 물반 새우반이죠. 얼큰해 보이는 국물부터 일단 맛을 봤는데요. 입안에 퍼지는 독특한 향이 미각을 자극합니다. 작은 새우들이 이 국물 맛을 좌우하는데 그 향이랑 이런 게 확 강해요. 또 미나리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좀 산뜻하고 깔끔한 국물 맛이에요. 새우탕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이 수제비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손으로 직접 떠서 더욱 쫀득한 맛이 나는 수제비는 든든하면서도 얼큰한 새우탕의 풍미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와, 정말 국물 맛이 최고였고요. 이제 배도 든든하게 채웠으니까 바로 한번 떠나볼까요? 봄철에 더욱 아름다워지는 대청호. 전국에서 가장 길다는 회인선 벚꽃길엔 봄의 절정을 알리는 벚꽃들이 활짝 피어나고 있었는데요. 벚꽃나무가 양쪽으로 늘어선 길을 따라 새하얀 벚꽃이 수줍게 반겨줍니다. 여기저기에서 꽃망울을 터친 벚꽃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눈도 행복하고 마음도 행복하고 더구나 이렇게 활기찬 축제 분위기 속에서 이 벚꽃을 만끽할 수 있어서 정말 들뜨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대청호 벚꽃길을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가장 예쁜 모습을 선보이고 있는 벚꽃. 봄바람에 휘날리는 벚꽃잎처럼 사람들의 마음에도 봄바람이 부는 것 같은데요. 아름다운 벚꽃을 배경으로 너도 나도 찰칵! 소중한 추억을 남겨봅니다. 오, 안녕하세요. 아니 두 분이 어쩜 이렇게 예쁘게 사진 좀 건지셨어요? 괜찮아요? 없어가지고. 아, 진짜요? 아니 두 분이서 사진 찍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데 어떠세요? 꽃 구경하시니까. 너무 예쁘고 진짜 봄같이 느껴져요. 비 오면 금방 다 떨어지니까 오늘 그냥 날 잡아가지고 와서 근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애기도 보니까는 호수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또 꽃도 많이 펴서 놀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도 사진, 저기서도 사진. 정말 많은 분들이 추억을 남기고 계신데 저도 대청호까지 왔으니까 사진을 남겨야겠죠? 감독님 저 좀 찍어주세요. 자, 여기 벚꽃을 다 같이요. 하나, 둘, 셋. 벚꽃 휘날리는 봄날 행복한 순간입니다. 대청호에 자리한 행사장에선 활짝 핀 벚꽃과 함께 축제도 열리고 있었는데요. 다양한 이벤트 중에서도 풍선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피에로가 제일 인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피에로의 손에서 자꾸만 변하는 풍선에 눈을 떼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신나는 축제도 즐기고 멋진 풍선도 받았네요. 우리 온 가족이 다 같이 여기 대청호로 나들이 나오셨나 봐요. 회인선 길이요. 대청호 벚꽃이 엄청 이뻐요. 네, 그래서 그 드라이브 코스로 항상 와이프하고 가족들하고 함께 같이 오고 있습니다. 사진도 찍고 되게 많이 추억 남기셨어요? 어떠세요? 네, 항상 매년 올 때마다 사진을 찍어서요. 네, 얘가 올해 7살, 8살 됐는데 4살 때부터 쭉 같은 장소에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맛있는 별미 즐기러 대청호로 놀러오세요. 명품 산책로가 이어지는 아름다운 대청호.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인 민물새우탕과 봄바람에 날리는 벚꽃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행복이 피어나는 대청호에서 소중한 추억 남겨보세요. 네, 이번엔 따뜻한 남쪽 지역의 봄축제를 만나볼까 하는데요.
봄하면 꽃축제가 빠질 수가 없지만 오늘은 창녕에서 색다른 즐거움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국내에선 유일하게 온천수로 즐기는 부곡 온천축제, 그 현장을 공개합니다. 아주 먼 옛날 선조들의 피부병 오음을 낫게 하여 옴샘이라 불렀다는 전설의 물. 이제는 마음의 피로까지 싹 풀어주마. 신통방통 물전 고장으로 뜨끈한 땅의 기운이 샘솟는 이곳 창녕군 부곡면. 많이 볼거리, 체험거리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추억의 신혼여행 1박 2일 행사를 비롯하여 운원 스캔들, 연극가 많은 볼거리, 참여거리를 많이 만들었으니까 관람하시고 힐링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집에만 있을 수 있나? 근데 이 줄을 서 있습니까? 모르지, 오락하는데. 거기다 한여름도 아닌데 웬 바캉스 차림? 아니 뭐 하시는 거래요? 이거 건물 찾으러 왔지. 건물 찾으러 왔지. 축제 인기 코너 황토 온천 속 숨어있는 보물을 찾아라. 엄청난 경품이 기다리고 있다는데. 보물 찾으러 출발! 1994년 부곡 온천관광협의회 구성연도입니다. 1994년 동전을 찾으시는 분에게는 드라이기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곡 온천관광협의회 구성연도. 우물쭈물 하다가는 놓칩니다. 당장 쓰구리. 두 손 두 발 합동작전. 3년도. 1993년도는 아닙니다. 미션이 1986년 모구과자 세트. 몇 년 동안 모르겠다. 눈에 얻어 안 된다. 2002년도 동전. 아이가. 아닙니다, 어머니. 다시 또 열심히 찾으셔야 돼요. 다 똑같은 동전이 아닙니다. 부곡 온천과 관련된 연도를 찾는 것이 핵심. 아이어른 할 것 없이 황토 온천에 흠뻑 젖었다. 하시기 바랍니다. 1982년도 1900. 없어. 아까 바다 가시던데 한 분. 그분은 좀 운이 좋으신 분인 것 같네. 운 좋은 분 여기요.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쏙쏙 등장하는 행운의 주인공들. 뭐라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진짜 좋아요. 진짜 로또 맞은 기분이랄까? 정말 좋아요. 최고 수온 78도씨. 하루 용출량만 6,000톤을 뿜어내는 국내 최대 규모의 부곡 온천. 와, 뜨뜻하네. 맛있는 계란. 좋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후끈한 온천수에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한 개 드시고 있어 맛있습니다. 진한 계란이 이거 뭐 공짜입니까? 아유 공짜입니다. 마음껏 더 있어요. 오시면 온천수로 삶아갖고 참 맛있어요. 요래가지고 직수로 올라오는 물에 해갖고 지금 온도가 75도 나오는 거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시식해 하는 거예요. 계란. 날이면 날마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오직 부곡 온천 축제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식. 계란 물어. 계란 물어. 계란 물어. 제발 안 내자니까. 여기저기 톡톡 달걀 까느라 바쁜 손. 에이 거참 급할 땐 그냥 먹으면서 깐다. 따뜻할 때 먹어야 제맛이지. 싱싱한 계란이 왔어요. 한 판에 3,000원. 아, 맛있네. 너도 나도 온천 달걀 삼매경. 오랜 시간 천천히 익기 때문에 젤리처럼 부들부들한 식감이 완성된다고요. 노란색 촉촉하면서 부드러우면서 잘 넘어갑니다. 입에서 올라온다. 와, 깡깡깡. 온천수에 함유된 각종 성분들이 계란 속 안으로 껍질을 통해서 안에까지 들어가게 돼서 맛이 조금 일반 기존에 삶는 계란하고 맛이 좀 틀릴 겁니다. 소금에도 안 찍어 드시더라고요. 예, 어느 정도 간까지 조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와 같은 인기에 힘입어 달걀 보따리 추가요. 근데 이게 다 몇 개래요?
12,000개는 개수로. 오늘 12,000개가 나간다고 계란이. 계란 나. 늦으면 손해, 놓치면 후회하는 온천 달걀. 2개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엄마 3개 가지고 가는데. 3개 하면 더 모여야지. 2개 뭐 나빠 되자. 해가지고. 껍데기 지고리는 한 개 버터 더 먹고 쑥쑥이야. 매진 임박 마지막 물량. 지금 바로 서두르세요. 축제의 또 다른 메인 코너. 조경하러. 아, 조교. 조교. 말이 안 되는데 입이 말라가고. 됐다고 막. 뭐 하러 가시다고? 이거 놀러 간다고 막 됐다고 막. 볕전 곳에 자리 잡고 따뜻한 온천수를 즐길 수 있는 조격장. 살이 있겠는데 엄마. 빨리 놓아. 그래 뭐 살이건 있지 마. 이거 들어가서 못 산다. 온천 노래만 막 이렇게 막. 뭐 개를도 저 익어가 먹는데. 진짜 부부 물 하나 좋다. 부부하고 물 좋은데. 그런 의미에서 부곡 런웨이. 아유 또 봐. 아야 알았다. 알았다. 바짓단 걷어 올리고 몸 피로가 확 풀리는 것 같아. 시원하네. 시원하고 몸이 막. 맞아. 야간하고 왔는데 여기 와서 조격을 하니까 피로가 상당히 풀립니다. 국내 약 400여 개의 온천 중 최고 수온을 자랑하는 부곡 온천. 그렇다 보니 뜨거운 온천수를 적당히 식혀서 써야 한다고 하네요. 5초 이상 온천수 직수에 피부를 접촉했었을 때는 화상까지 충분히 입을 수가 있는 그런 온도입니다. 안 뜨거워? 네. 아따 시원하네. 좋은 거 쎘네요. 옛날에는 여기에 신혼여행 다 오고 다 했죠. 진짜로. 여기만 좋은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와이 저기 저래 돼 보니까. 국내 대표 관광지로 이름을 떨쳤던 1980년대의 명성을 되찾고자 꾸준한 노력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새롭게 선보인 이벤트. 앉아 계시는 분에게 마주 보시고 전국 최고 수온 출입할 도시를 자랑하지만 세족식을 위해서 물을 저희가 식혀놨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뜨겁지는 않습니다. 발을 깨끗이 씻어 주시기 바랍니다. 살짝 서툴고 어색할지라도 진심과 애정을 담아 뽀득뽀득. 손자 식으니 기분이 좋네. 얘. 고사리 손으로 이래 씻어주니까 정말 뭐 앞으로도 기쁘기 거지 없습니다. 노는 물이 다르다. 유황온천의 대활약상. 지친 일상에 묵은 피로에 따끈한 힐링이 되어주는 창녕 부곡으로 온천 여행 떠나보세요. 우리 부곡 온천에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국에서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을 위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해서 이색적인 즐거움을 선물했는데요. 내년에 더욱 내실을 다진 알찬 축제로 더 많은 사람들과 다시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흥에서 추억의 맛을 무려 4대째 잇고 있는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이곳에선 오늘도 전통 수제 한과와 조청이 완성되고 있는데요. 전통의 맛을 잇는 비연마을로 함께 놀러가 보시죠. 전남 장흥의 자랑을 만나기 위해 도착한 이곳. 바로 장흥읍에 위치한 비연마을입니다. 전통 방식을 고집해서 만들어 더욱 특별하다는 이것. 건강한 단맛 만나러 떠나봤습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달콤한 향기를 찾아서 도착한 이곳 장흥입니다. 이 동네에는 달달하기로 유명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설탕도 아니고 꿀도 아닌 이것이 참 달콤하다고 합니다. 그 향기의 정체를 찾으러 지금 함께 가시죠.
달콤한 향기를 따라 도착한 이곳은 김춘자 어머니 댁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마을 입구부터 퍼지는 달콤한 향기를 따라서 여기 도착했거든요. 이곳이 달달한 그것을 만든다는 곳 맞나요? 네. 어떤 걸 만드는 것이죠? 아주 맛있는 네. 달달한 조청도 만들고 또 맛있는 한과도 전통 방식으로 다 만들고 있어요. 오늘 찾아온 이곳 바로 조청과 한과였네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어르신? 쌀 맛있는 조청을 만들려고 지금 쌀을 이렇게 이제 물에다 담 거예요. 오, 이 쌀이 그러면은 나중에 조청이 된다는 거죠. 네. 깨끗이 씻은 쌀을 가마솥에 넣고 밥을 하시는데요. 옛날 조청 그 맛을 내려면 가마솥에서 끓여야 한다고 합니다. 전통 방식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맛있게 잘 쪄진 밥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청 만들기 시작합니다. 엿기름 넣고 색해가지고 이제 내일 아침에 이거를 짜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데려. 다리면 그럼 조청이 돼요? 네, 조청이 돼요. 엿기름 넣고 삭힌 것을 푹 짜주는데요. 짜고 있는 조청 아래 나무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는 나무 보통 나무가 아니고 엄청 특별하다고 합니다. 가죽나무는 암만 오래 가도 썩질 않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우리 이게 정조부터 이게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와, 이게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네, 이게 진짜. 이거 한 150년 더 됐을 이게. 아까 삭히고 짰던 것을 다시 10시간 동안 푹 끓여주면 조청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만든 조청이랑 한과 드셔보셨어요? 장작불로 이렇게 떼가지고 고한 엿이랑 옛날과 할머니들이고 그런 맛이 나요. 그래서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이틀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 완성된 바로 이 조청. 이 빛깔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요. 와, 드디어 푹 끓였던 조청이 완성이 됐습니다. 저희 조청 가져가는 분들이 너무 맛있어서 수저로 막 퍼서 드신대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조청이 아주 무슨 과학이래요, 과학. 너무 맛있다고 답서봐요. 많이 먹어야지, 귀한 거니까. 들으셨죠? 조청은 과학입니다. 이번엔 조청에 도라지를 넣은 도라지 조청인데요. 이게 이제 도라지 조청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짧게 썰어놓은 도라지를 여기 조청 안에 넣는다는 거죠. 오, 귀한 이 도라지를 풍덩. 6년 묵은 도라지가 듬뿍 들어간 바로 이 도라지 조청은요. 기관지 건강에 좋아서 요즘 같은 환절기에 많이들 찾으신다고 하네요. 자, 조청 만났으니 이제 전통 한과 만나러 가야죠. 어머니 여기는 들어오자마자 후끈후끈한 느낌이 막 나는데 황토방인데 이게 왜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이제 한과 하는 제일 첫 과정이에요. 쌀을 여기다 한 5일 동안 이제 이렇게 숙성을 시켜야 한과가 일어나요. 5일 동안 숙성한 쌀을 곱게 갈아주고요. 그 위에 어머니만의 비법을 넣어주는데요. 어머니 지금 넣으시는 거는 뭐예요? 물이에요? 콩물하고 이 소주 조금 들어가야 이게 소주? 안 깔아져요. 소주가 들어가는구나. 어머니만의 비법. 소주 넣어 잘 반죽해주고요. 증기가 잘 올라오도록 반죽을 잘라서 넣어주고 푹 쪄주고 그리고 저어주면 정성 가득한 빛깔 고운 한과 반죽 완성! 어머니 제가 과정을 쭉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또 언제부터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어느 분한테 배우셨어요? 시할머니 하던 거 배워서 이렇게 전수 받아서 계속 하고 있어요. 어머님의 시할머니? 할머니가 하던 거 또 우리
시어머니가 하고 또 시어머니가 하던 거 또 제가 하고. 무려 4대째 전통 방식으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혼자는 안 돼 있어 이게. 푹 쪄서 더욱 찐득해진 반죽을 한 번 더 풀어주고요. 반죽을 얇게 펴서 그 위에 찹쌀가루까지 뿌려줍니다. 정말 정성이 가득해. 이렇게 해서 쭉 말리는 거잖아요. 진짜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작업이네요. 엄청 이게 손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요. 이제 네모나게 반죽을 만들어주고 건조기에 말린 다음 잘게 썰어주면 한과가 완성되느냐? 아니죠. 이제 튀겨줘야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네. 오, 신기하다. 신기하죠. 이렇게 해서 한가가 만들어지는 거구나. 오. 이게 눈덩이 불어나는 것처럼 한 번에 쫙 이렇게 불어나는 것 같아요. 와. 신기하죠. 네. 또 맛있어요. 그냥 먹어도. 점점 불어나는 한과 너무 신기한데요. 이렇게 거대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어머니라서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정성스레 만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박은혜 리포터도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 이렇게 하나하나 다 달라요. 하나하나 다양한 한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짜잔! 정성 가득한 한과 완성! 정말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정성 들여서 만들어진 이 결과물들이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네. 요거는 이제 한과. 네. 요거는 무를 이제 조청에 졸인 거. 졸인 거. 무정과예요. 이게 무정과구나. 네, 아까 팔량근 봤던 거, 도라지. 그거 정과. 도라지 정과. 도라지 정과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쫀득거리고 맛있어요. 또 이 쑥떡이랑 가래떡이랑 있으면 항상 같이 먹는 게 조청이잖아요. 꿀도 좋지만은 조청에 듬뿍 발라가지고.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직접 만든 거니까 또. 떠지기만 먹어야 돼. 정말 맛있어요. 어머님의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더 맛있고 달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쭉 이어져온 전통 방식 그대로 한과 그리고 또 조청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여기 어디죠? 전남 장흥이요. 그죠. 전남 장흥으로 오셔서 특별하고 맛있는 달콤한 맛 가득 가져가세요. 무려 4대째 내려오는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조청과 한과. 정성스레 만든 그 마음이 가득 담긴 추억의 맛입니다. 자극적이지 않은 단맛으로 어른부터 아이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명품 간식으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장흥 김춘자 어르신은 오늘도 전통의 맛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만난 40년 지기 세 친구가 2013년에 첫 합동 전시회를 연 후 벌써 5년째 봄을 여는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 있는 전시회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봄꽃들이 기지개를 켜는 4월. 그중 새하얀 목련이 얼굴을 내밀면 옛 추억을 떠올리며 전시회를 준비하는 세 친구가 있습니다. 서예가 김종대 씨와 한국화가 박인현, 그리고 사진작가 안봉주. 오늘은 고교동창 세 친구가 함께 여는 특별한 전시회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어린 시절 강암 송성용 선생을 찾아가 붓을 잡기 시작한 김종대 씨.
농대를 졸업하고 젖소를 키우면서 무역협정에 맞서 치열한 삶을 살았던 그는 30 무렵 서예가의 삶을 택합니다. 우산 송하경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서도의 그 지도교수로 모시고 한 30여 년간 서예 그 길을 계속했죠. 한글 서예와 문인화를 주로 작업하며 미국과 호주 등 해외 전시회를 통해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몇 해 전부터는 봄이 되면 특별한 전시회를 준비합니다. 40년 지기 고교동창 세 친구와 함께하는 전시회입니다. 예술이라고는 건 서로 통하는 것 같아요. 사진이 됐건 한국화가 됐건 서예가 됐건 그러기 때문에 그 뭐 기법은 틀릴망정 거기에 그 서예 활동이나 예술 활동을 하는 그 과정들이나 사유하는 느낌들은 비슷한 것 같아서 참 서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의 친구들을 만나볼까요? 1977년 고등학교 졸업 앨범 속 이 소녀는 사진작가로 활약하고 있는 안봉주 씨입니다. 그는 사진기술 못지않게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생태 사진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앳돼 보이는 이 사진 속 주인공은 대한민국 한국화가의 거장 박인현 작가입니다. 작품의 소재로 우산을 주로 사용하며 우산 작가로도 불리는데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해가고 있죠. 전시회를 앞두고 만난 세 친구. 머리엔 흰 서리가 내려도 셋이 함께할 때면 40년 전 까까머리 고교 시절로 돌아갑니다. 사실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서로 뭐 그렇게 잘 알지도 못했죠. 뭐 워낙 인원이 많아서 이런 친구들이 있었나 싶었는데 그러더니 아무래도 사회에 나와서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나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런 친구들이 있다라는 걸 알았고 예술이라는 그 범주 안에서 주변인들에게 좀 잔잔한 어떤 그 감동을 줄 수 있는 예술의 세계를 펼쳐보는 것도 좋겠다. 2013년 봄 첫 전시회를 열고 벌써 5번째. 지난해 환갑을 지낸 새 친구에게 이번 전시회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나이 60이 넘을 때까지 무슨 일을 했나, 과연 뭘 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 그런 의미를 좀 찾아봐야 되겠다. 조금 정리해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새 친구의 작품들이 반기는 전시장. 사진과 서예, 한국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새 친구의 전시회는 다른 듯 닮은 새 작가의 예술 세계를 이해하고 또 교감하게 합니다. 제 작품의 주된 기조는 전통회화의 현대적 모색에 있습니다. 제 작품에 주로 등장하는 우산들은 그 현대의 산물인, 문명의 산물인 인공물이죠. 저는 그런 인공물 위에 하나의 또 다른 생명체로 둔갑시키는 거죠. 화면 속에 나뉘는 우산들은 새가 되기도 하고 나비가 되기도 하고요. 그 나무에 구절되어지는 것은 나뭇잎이 되기도 하고 꽃이 되기도 하고 또 자연 이 풍광, 이 산이나 이런 데 구절되어진 것은 하나의 그냥 산수경을 이루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곧 그 문명과 자연의 만남을 매칭을 시킨 거고 비를 좋아하는 까닭에 언 20년째 우산을 작품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박인현 작가는 한국화 기법에 상상력이 더해진 작품들로 관람객들의 공감을 이끕니다. 생태 사진작가 안봉주 씨는 이번 전시회에 시간과 자연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걸었습니다. 아침 안개로 뿌옇게 아스라하게 그 보이는 아파트 단지가 있었는데 그 앞에 누가 심어서가 아니고 그 천에서 자연스럽게 자란 그 나무 한 그루가 인공 그 건축물들과 맞서 있는 듯한 작은 힘이지만 버텨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촬영을 하게 된 거죠. 전시회를 주도한 서예가 김종대 씨 작품에는 새 친구의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건 이제 꿈몽자인데 그 김일로라고 하시는 분이 참 그 한 줄 시를 아주 잘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백두상견 상간몽 한문으로 쓰시고 그것을 또 한글로 이렇게 풀어서 썼어요. 마흔 어린이 놀던 동산이 눈앞인데 흰머리 서로 보며 감긴 색을 풀어보게나. 예술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또 공통점도 있고 지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 삶도 좀 원숙해지고 더 좀 발전되고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옥령꽃이 피는 봄이면 새 친구가 함께하는 전시회를 통해 빛바랜 추억이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온 서로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데요. 이들의 변함없는 우정과 열정을 앞으로도 응원합니다. 네, 40여 년을 다른 듯 닮은 삶을 살아온 세 친구가 사진과 서예 그리고 동양화를 하면서 전시회를 열었는데요. 이들이 함께 해온 시간의 깊이만큼 예술의 세계 역시 중요하죠. 앞으로도 잔잔한 감동을 담은 작품들을 많이 선보여 주길 바랍니다. 전국시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